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와인TV 사케마스터 여태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좀 고전적인 얘기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저 입장에서는 좀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와인이 됐던 사케가 됐던 어떤 주종이든 그 나라 문화를 알면서 마시면 그 술이 더 맛있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 식문화를 같이 저랑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데, 오늘은 좀 재밌는 책을 좀 소개시켜드리면서 그 책에 이제 나와 있는 재미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좀 소개시켜드릴 책은 제가 일본에 있을 때부터 너무 좋아하는 책이고 지금까지도 틈만 나면 이제 읽고 있는 책입니다. 자,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일본어로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쿄다이 토시 에도가 와쇼쿠 츠쿠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대한 도시 에도가 지금의 일본 요리 와쇼쿠를 만들었다라는 이제 뜻에서 그 유래라든지 그 요리가 어떻게 에도 시대 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뭐 그림도 좀 있고 이렇게 조금 따분하게 글만 있습니다. 세로로 된 글만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와인TV는 기본 키워드가 사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케가 일본 요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오늘 여러분과 좀 얘기 나눠 볼까 합니다. 좀 재미없으실지도 모르겠지만 혹여나 일본 식문화라든지 가끔 사케 마실 기회나 식당, 일본 요리 전문점을 가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이런 얘기 한번 좀 알고 좀 요리를 접하고, 그리고 같이 갔던 일행들이랑 이런 부분을 먼저 리드로 이렇게 먼저 얘기하면, 와, 그런 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모르는 이야기, 일본 식문화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도 시대라고 하면 세케가라 전쟁이 일어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관서지방 교토, 오사카가 수도였던 시절에서 이제 관동, 지금의 도쿄, 즉 에도로 천도, 수도를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 사건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식문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약 1000년 이상, 1000년 가까이가 1000년 이상이죠. 관서지방의 모든 인프라가 거기에 다 모여 있죠. 사케 양조장, 미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프라, 식재료에 대한, 일본 식문화에 대한 모든 인프라가 관서지방, 고베, 교토, 오사카, 나라 이쪽에 다 몰려 있어요. 다 몰려 있는데 수도만 옮겼다고 이걸 같이 옮길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쪽에 사케 양조장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서지방에서 엄청나게 깔끔하고 이제 섬세한 술이 만들어졌는데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유리병도 없었던 시절이고, 그리고 스테인레스 탱크도 없었던 시절이죠. 냉장도 뭐 없었던 시절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나무, 타루, 오케, 오크통에다가 술을 넣어서 소나 말을 이용해서 달구지로 덜컹덜컹덜컹으로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이동했던 겁니다. 자, 지금이야 신칸센이 있어서 몇 시간이면 가죠. 금방 갑니다. 뭐 두세 시간이면 금방 갑니다. 다만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달구지로 가다 보니까 평균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평균. 자, 겨울에 또 그렇지만 여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름. 자, 지금 여러분 안에 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달구지로 지금 아스팔트 도로나 시멘 바닥이 아니다 보니까 덜컹덜컹 거리겠죠. 자꾸 흔들리다 보면 산화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통 자체가 나무다 보니까 오크 향이 배이게 되겠죠. 그러면 관서지방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깔끔하고 섬세한 술이 만들어졌는데, 관동지방 에도에 도착하면 술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헤비한 술이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그게 지금
열화되고 산화가 된지도 모르고 그냥 마시게 되는 겁니다. 아, 간동지방 사람들은 아, 원래 사케가 이런 맛이구나 하고 마십니다. 관서지방이 간동 가서 그 사케를 마시면 우와, 이런 사케를 어떻게 마셔?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때 당시 술을 이제 마시는데, 에도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무사 시대죠. 무사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무사가 전체적으로 나라를 지휘하던 시절이었죠. 전국을 통일을 했지만 그래도 무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다이묘들이 수도로 계속 모이게 됩니다. 모일 때 다이묘, 지금의 뭐 한국으로 따지면 군수, 뭐 도지사 이 정도 되겠죠. 이런 분들이 이제 올 때 뭐 밑에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을 같이 오게 되죠. 그러다 보면 도쿄 인구가 어마어마해지는데, 그때 당시 도쿄 인구가 1700년도 중반 말쯤에 통계 자료로 따지면 약 3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300만 명. 약. 근데 300만 명 중에 대부분은 외지 사람이겠죠. 그만큼 에도로 다 모였던 거예요. 모이고, 그거는 정치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많고 무사 시절이고,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였냐면 평균 7대 3이었습니다. 여자가 3이고 남자가 7로 압도적으로 남자가 많은데, 남자가 많으면 어떤 문화가 존재하죠? 그렇죠. 음주 가무. 그래서 외식 문화도 엄청나게 발달하게 되고 음주 가무 문화도 엄청나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라고 하면 양반이지만 일본 에도 시대에는 무사들이 모였다면 정치적인 얘기라든지 뭐 미팅을 할 때 꼭 술이 안 빠지죠. 술과 요리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30일 정도 걸려서 엄청나게 헤비한 그런 사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관동 요리가 술로 인해서 요리가 엄청나게 같이 헤비해지는 거예요. 자, 외국인 입장에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상상해 봐요. 아, 일본 요리는 어떻다라고 하면 아, 정갈하지. 아, 간은 좀 삼삼한 것 같고, 좀 우리나라 사찰 요리랑 좀 비슷한 느낌. 그렇죠. 근데 그게 관서지방의 이미지가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간동은 안 그렇죠. 간동에 비만인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칼로리도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헤비해요. 그게 지금 현대가 아니고 에도 시대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관서지방은 소금이라든지 미소, 또 달달한 미소 위주로 사용했다면, 간동지방은 엄청 진한 미소에다가 간장 베이스의 요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술이 너무 헤비하고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 매칭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케가 간동지방, 에도 시대에 요리에 엄청나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요리가 그렇게 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케 그 원인이 있습니다. 관서지방에 인프라가 그렇게 모여 있고 관동지방에 아직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이 인프라를 이동시킬 수는 밖에 없겠죠. 완성품을 이동시키다 보니 술이 변하게 되고 헤비해지고 엄청나게 무거운 타입의, 그 다음 염이 엄청나게 오래가는 타입의 사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리도 같이 무겁고 헤비한 그런 요리가 많이 매칭이 되었던 거죠. 그게 인구가 많았던 것도 있고 남녀 비율이 7대 3으로 압도적으로 무사들이 많았던 시대였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이 책에서 이제 나오는 거는 지금 도쿄 신주쿠 1초메, 신주쿠 1초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신주쿠 저쪽인데 거기는 남녀 비율이 9대 1이었다고 합니다.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그런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비율이 그나마 좀 많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사쿠사 쪽이 여자 비율이 좀 많았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한국으로 따지면 요정, 이제 그런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사쿠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사쿠사가 남녀 비율의 여자가 그나마 조금 높았다.
라고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케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이제 여기 청담동 이제 사케바 와인 술 한잔 하러 오시는 분, 사케 한잔 하러 오시는 분들 이제 이런 얘기 좀 많이 나눠 드리거든요. 그래야지 술이 좀 더 재밌거든요. 더 맛있거든요. 그리고 청담동 사케바 와인 같은 경우는 보틀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잔술 판매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케를 마시다 보니까 요리에 맞춰서 이런저런 저랑 말씀 나누면서 이제 사케를 마시다 보니까 손님들의 니즈도 해결하게 되고 많이 좋아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이 책에 나와 있는 수십 가지의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케가 일본 요리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일부분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재미있으셨나요? 일본 식문화를 공부하면서 일본 역사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되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 전투 뭐 이런 쪽에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부분은 크게 뭐 관심은 없습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도쿠가 이에야스라든지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든지 뭐 특히 도쿠가 이에야스는 왜 죽었는지 어떤 죽었는지 사인 그걸 이제 식문학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군주들은 어떤 요리를 즐겨 먹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책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저한테 너무 흥미롭고 재밌는 얘기고 이제 와인 TV에서 유튜브에서 이제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나눠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이제 뭐 이 책 내용도 재밌는 내용이 많고요.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께 또 책 소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인TV 사케마스터 여태였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